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세린메이, 5월엔 팔아라라는 얘기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5월마다 구전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5월이 벌써 8일까지 왔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미중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리고 또 FOMC까지 잘 소화해내면서 시장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AI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쭉 한번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마감 상황 먼저 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 가장 강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강보합세 그리고 S&P 500 역시 0.5%가량 상승하면서 뭐 강한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대 지수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강보합세에 이어졌고요.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가 철폐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중국의 칩 규제를 사실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팔란티어도 1.5% 어제 좀 급락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락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유입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확인해야 될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보시면요. 역시나 FOMC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뭐 있었나 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단 내용 살펴보시면 uncertainty 그리고 stagflation 리스크 불확실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을 하면서 연준이 다시 한번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불확실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꺼냈으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조금은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던 파월 의장이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지난달이랑 비교해서 추가된 그런 텍스트들인데 위에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기 이제 수출입 결과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조금 망가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래쪽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risks of higher unemployment 그리고 higher inflation이 risen 이미 올라왔다. 그러니까 실업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리스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파월 의장이 또 언급을 한 거죠.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관세, 뭐 실업률이 경기에라든지 혹은 뭐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에 입각해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계속 주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보시는 것처럼 보험성 금리 인하 없다, 프리미티브 레이트 컷은 없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살짝 바뀌었어요. 요즘 관세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인형을 30개를 사줬었다면 이제는 한 2개씩 사줘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인형의 가격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가 낭비했던 28개의 인형을 안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던 것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돌려서 말하던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어도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1% 넘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이걸 왜 제가 가져왔냐면 아무래도 연준과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96,000달러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뭐 크게 지금 시장에서 5월 FOMC를 크게 걱정하거나 뭐 크게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미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나 중요한 건 미중 간의 대화가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그리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스위스로 떠난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중국의 카운터파트, 중국의 이제 상대 그 급이 맞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랑 거기서 이제 협상을 이번 주 말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어제 지수 선물부터 강한 반등이 그래서 덕분에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베센트 나오면 사는 날이다. 역시나 베센트가 사실 이게 관세 협상이라는 점에서 원래는 루트닉이라든지 뭐 좀 강성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계속 베센트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잘 수습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의 책사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약간 체면치레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45%의 관세를 미리 유예를 시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이거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한 거 사실인데 미국이 요청해서 미국이 우리 보고 만나자고 해서 우리는 좀 못 이기는 척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오히려 이 손짓을 아마 기다렸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제 중국의 LPR 금리가 또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중국은 계속 금리 인하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돈 풀 수 있을 만큼 풀려는 그 생각만 크거든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물가도 상승시키고 제조업도 상승시키려는 뭔가 부양책을 계속 쏟아내야 하는 입장인데 미국이랑 계속 싸우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습을 해놓고 부양책에 좀 신경을 쓰려는 내수 진작에 신경을 쓰려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마 그 카드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부터는 그래도 뭔가 조금은 소기의 성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못 이기는 척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율 관세에 따른 영향들이 작지 않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판도라라는 덴마크의 뭐 귀금속 업체가 있대요. 거기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마 주얼리 프라이스가 인크리스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에르메스 가격 올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고급 제품들,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이럴 때를 오히려 약간 기회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올리든 말든 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부터는 이제 좀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또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관세 때문에라는 부분들을 또 담았고요. 그리고 왜 중고차 가격 옛날에 그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때 돈 엄청 풀었다가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CPI가 막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그 순간들. 그때 많이 봤던 게 이 만하임 지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톡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중고차 가격이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엄청난 급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동차 관세가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고 포드도 가격을 올린다고 하고 이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이 좀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세의 어떤 합의안을 조금이나마 도출해내는 게 지금부터는
좀 간절하게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종목단에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색감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예를 들면 구글 이런 종목들이 크게 뭔가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일단은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왜 계속 최근에 젠슨 왕 CEO가 아니 중국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을 자꾸 규제하면 안 된다. 중국을 오히려 엔비디아의 칩으로 압도해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중국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다라고 트럼프의 반대편에서 계속 뭔가 좀 비판 섞인 일가를 계속 했었죠.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심지어 AMD 리사수 CEO도 이번에 중국은 큰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런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칩 규제안을 계속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아시아계 중국계라서 그랬나 뭐 싶기도 했는데 이러다가 좀 트럼프한테 또 찍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마음을 좀 움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그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뉘앙스가 좀 달라요. 중국한테 칩 팔아도 돼 이게 아니라 원래 3단계로 바이든 때 나눴었거든요. 1단계는 팔아도 되고 2단계는 뭐 적당히 조금 그 규제가 필요하고 3단계는 절대 팔면 안 되는 뭐 중국 같은 나라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좀 복잡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왜 트럼프가 바이든 흔적 지우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고 다시 규제안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인데 일단은 없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이렇게 3% 반등을 하네요. 앞으로 어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지 반도체 품목 관세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계속해서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RM이랑 엠러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재 시간에 ARM의 주가는 8% 급락을 하고 있고요. 엠러빈은 18%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얘기하기 전에 뭐 작년 연말부터 얘기 나왔던 게 이제는 AI의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나온 AI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그걸 실제로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오히려 ARM 홀딩스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이 엠러빈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AI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구글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이렇게 7%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애플의 이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사파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 구글 기반으로 검색을 넣어놨는데 AI 기반 검색을 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벳의 주가가 무려 7%나 폭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애플이 이렇게 움직였고 구글의 주가가 빠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애플도 AI를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상에 AI, 뭐 온통 AI 세상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AI 때문에 잡컷 그러니까 직원들 5%를 자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가 리쉐이핑 완전히 모든 산업을 다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 농구 선수 같이 생겼죠. 맞아요. 웨스트브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서부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농구 선수인데 AI를 갖고 퓨네럴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만들어주는 그 스타트업을 이 사람이 지금 중결승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급격하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얼마나 우리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꾸 뭐 관세와 FOMC에 너무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또 디즈니도 간밤에 급등을 했거든요. 실적이 모처럼 또 좋았고요. 스트리밍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스트리밍 구독자 수가 오랜만에 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집에서 스트리밍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나 봐요. 심지어 7번째 이 디즈니 테마파크를
아부다비에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홀뉴월드가 기다리고 있다. 오랜만에 알라딘 그런 멘트를 좀 썼네요. 진짜 꿈 같은 뭔가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즈니 오랜만에 언급이 됐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디즈니 올랐었는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이슈가 많았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FOMC D-Day이기도 했고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연준 기준금리는 동결됐어요. 네.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이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미중 이제 무역 협상이 10일부터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시장에 좀 크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장 거의 막판에 이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 또는 철폐를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IT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AI 쪽에 조금 시장에 이제 어떤 관심이 쏠리는 그런 장을 어제 이제 보여줬고요. 채권 수익률도 좀 요즘 그 입찰이 괜찮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물도 한 4.279%로 좀 안정됐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한 9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한숨 다시 또 돌리나? 네, 저희 연휴 동안에 사실 또 시장이 또 급박하게 돌아갔었거든요. 맞아요. 다시 또 한숨 돌리나 지금 이런 지금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결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에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 검색 시장에 진출한다. 알파벳이 거의 미국의 검색 시장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 업체가 더 늘 수 있다. 그래서 알파벳이 이제 한 7% 이제 급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차트를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본다 그러면은 폭락전이죠. S&P 같은 경우 한 5,800은 충분히 지금 갭을 메꿔가는 과정에 있다.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18,000이죠. 이 폭락하기 전에 18,000이었거든요. 요 갭은 지금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까지 메꾸는 것을 한번 지켜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FOMC도 중요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어떤 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그리고 장 막판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던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FOMC가 중요한 이벤트였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내용들을 쭉 봤는데 이거 굉장히 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별로 크게 감흥이 없네요. 사실 예상은 했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날 나왔던 이제 PCE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3% 상승. 그다음에 근원 PCE 지수는 2.6%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는가. 그랬었죠. 이번은 아니래도 다음번에. 근데 5월 2일 날 나온 결국 4월 달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견조해요. 실업률 4.2%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건수도 16만 7천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파월이 이제 얘기한 대로 계속 시장이 아직도 더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P라는 물가는 그대로 안정화가 돼 있는데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왔다는 것은 곱하기 Q잖아요. 예. 결국은 소비의 양이 지금 계속 안 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돼도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금리를 안 내리니까 결국은 이 Q가 안 는다. 이거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 정책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관세 인상 지속으로 물가 상승,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 우려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쉽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우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죠. 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자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국은 이제 6월 18일 날 또 다시 이제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금리나 가능성이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6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에 여기도 한 20%로 하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동결이 거의 80%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스탠스가 갑자기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연준이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놓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장의 어떤 그 불평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저는 연준이 조금 더 시장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자꾸 쫓기는 입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금리는 동결은 뭐 예상된 순서지만은 예. 아마 다음번 이제 특히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노동시장의 지표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그래야 연준의 정책이 과연 이제 빨리 이제 기준금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나왔던 그 발언들의 어떤 수위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던 건 어쨌든 예상하고 있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라는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FOMC가 그래서 5월에는 사실 다 같이 동결할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발작하거나 놀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외에 다른 얘기 좀 해보면 관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 드디어 스위스에서 좀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10일부터 협상 개시가 나왔어요. 근데 뭐 처음엔 8일 정도 생각했는데 가서 스위스하고 먼저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단어를 좀 바꿔야 된다. 왜죠? 왜냐면은 저희들은 계속 이제 관세가 몇 퍼센트냐 막 이것만 지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8개 주요 교역국 중 중국을 제한 17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트레이드 딜. 예, 그렇죠. 미국에 부과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노동 및 자본 투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베센트 장관은 무역 협상을 가는 거지 관세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환율이 이제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다 넘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협상도 결국 중국하고는 뭐 관세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무역 협상을 하겠다는 컨셉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무역 협상을 하겠다면 이거 되게 큰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관세 범위가 몇 퍼센트, 관세 몇 퍼센트 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엄청 길어지겠죠. 예. 저는 이제 길어질 거고 대신에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물꼬를 튼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치킨 게임에서 결국 양쪽 다 핸들을 틀었다고 저는 보여주는 그러네요. 거고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작은 아마 이제 품목별로 아마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리오 얘기를 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서로의 아픈 점들을 들어주면서 시작을 해야 아마 진 성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반도체 얘기가 벌써 지금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중동 지역을 이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 국가들의 이제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거다 이렇게가 먼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쪽에다 이제 무기를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사실 AI 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면 이제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시켜야 사실 무기를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 정권하고 좀 친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하고는 완전히 지금 배척을 하고 그렇죠. 사우디하고 아랍이고 아랍에미리트고 이쪽에는 다른 것보다 무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AI 칩을 규제해버리면 무기를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와갖고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아랍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말기 때 얘기 나왔던 게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지만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맞죠. 예, 3단계인가 이렇게 그 얘기 나뉘었었어요. 하려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뭐 정권이 바뀐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뭐 오늘 이제 엔비디아 주가 오른 게 다 우리가 이제 그 예상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뭐 H20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인 엔비디아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나오거든요. 중국 비중이. 네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것도 문제 없어지고 AMD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노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에서 한 20, 30% 나오는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숨통을 좀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번 협상에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한테 먼저 반도체 카드를 들이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도 이제 히토류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그래야겠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먼저 품목별로만 먼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반도체, 히토류 이런 관련돼 있는 그동안 양국 간에 이제 무역을 좀 방해했던 그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반도체랑 히토류는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원하고 서로 가장 좀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필살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당장 이번 주 그 협상으로 뭔가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논의가 먼저 거기서부터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작이 그렇죠. 거기서부터 들어갈 예, 관세를 것이다. 뭐 네. 미국이 지금 245% 매기고 있다는데 네. 그걸 갑자기 뭐 20% 내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20% 관세 매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뭐 20%로 내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품목별로 먼저 접근을 하면서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숫자를 내리긴 그렇죠. 어려우니까. 요즘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이제 일괄 협상보다는 사실 이제 관세 보면 이제 품목별 관세, 다시 또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분을 맞아요. 어느 계속. 정도 조정하겠다 이렇게 품목별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에 3% 넘게 올랐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H20을 진짜 이제 다시 중국에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이 협상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AI 데이터를 그 무기에다가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얻었고 그걸로 비약적으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동에 팔고 하려면 AI 칩의 수출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정리가 서네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앞으로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구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들 좀 보셨나요?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좋을 거다. 일본의 네. 실적은 뭐 아직 관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난해 하던 그만큼의 어떤 비즈니스가 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과연 어떻게 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보시면은 ARM이 이제 매출 12억 4천만 달러 뭐 작년 1분기보다도 한 26% 매출이 확실히 상승했어요. 그리고 뭐 시장 전망치도 충분히 상회했고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한 11% 넘게 또 급락을 했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거기 2분기죠. 2분기 실적이죠. 실적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문제가 결국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 때문에 힘들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우버라든지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이제 OTT 서비스 쪽 많이 해주는 아니면 이제 플랫폼 서비스 회사들이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버 같은 경우도 매출은 한 115억 달러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은 한 116억 달러예요. 그래서 115억 달러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14% 매출이 증가한 거고 괜찮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해외에서 차량 서비스에 관련된 가입자 수 증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하고 이제 소매 부분에 이제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지금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괜찮았네요. 매출은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차량 서비스 가격을 인하한 부분이 약간 매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우버도
앞으로 2분기에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량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버도 불안해지는 2분기 가이던스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월트 디즈니는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네, 매출 네, 좋습니다. 뭐 236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를 했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지난 12월 4분기 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OTT 서비스 가입자 수가 70만 명이 그때 감소가 있었어요. 오. 예, 1억 2,460만 명으로 보니까 70만 명이 감소해서 그때 주가가 한번 개파락을 할 정도로 크게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 140만 명인가 늘었던데요. 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빠진 거에다가 70만, 두 배 이상 늘었네요. 70만 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OTT 쪽에서 결국은 4분기 연속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테마파크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테마파크 방문객도 한 2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경기가 침체가 돼도 테마파크 놀러 오고 그다음에 이쪽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계속 늘 거다. 이 한마디에 결국은 주가가 여기는 10% 넘게 올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디즈니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주가가. 그쵸, 네. 밸류에이션 차이도 조금 있었을까요? 사실 그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코로나 때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누가 테마파크를 갑니까? 예. 그때 그게 주요 비즈니스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제 바닥까지 갔었는데 그랬었죠. 그때 사실 OTT 서비스를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자기 밸류에이션만큼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예. 그 고생한 것만큼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엠러빈 하나 막 간단하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주가 급등하더라고요. 2024년도에 700% 주가 상승을 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마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번에 보니까 매출이 지금 14억 달러 넘게 나왔어요. 시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4% 넘게 지금 매출이 작년에 비해 성장을 했고요. 지금 광고 엔진이죠. 뭐 마케팅 플랫폼이지만은 광고 엔진에 대한 수익 기대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매출도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세대 틱톡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 회사에 차세대 틱톡. 예, 왜냐하면 이제 틱톡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없어질 거면은 사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엠러빈이라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시장에서 지금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 활성자가 14억 명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틱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까지 좋아진다라고 보면은 주가가 지금 18% 넘게 시간 내에서 올라간 이유가 뭐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2분기 가이던스를 그만큼 높게 잡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FOMC 잘 소화했고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AI 관련된 종목들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갔던 뉴욕 증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단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 시장을 좀 맞이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